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이 하락하지 않고 비트코인과 같이 상승하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이 시카고 선물거래소 상장이 되는 날인데 비트코인과 같이 생각한다면 하락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상승하였습니다. 왜일까요? SEC의 자료, 미 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요, 비트코인을 15억 달러를 샀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치코인을 사라고 했는데 도치코인을 안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있었던 거라고 해서 이제 트위터에서는 한쪽은 배신감이 느껴진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럼 도치코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말이 있는데, 도치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치코인은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전 고점을 찍었기 때문이죠.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도치코인을 제가 여기 55센트 정도에 샀습니다. 처음에 급상승할 때는 제가 못 사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상승을 했는데 보고만 있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제가 샀습니다. 55센트 정도에 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오를 거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쯤에서 한 번 더 사고 마지막으로 이쯤에서 한 번 더 사서 3번에 사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여기서 오늘 정리했습니다. 원래는 80% 70%만 팔고 계속 가려고 했는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어치를 사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럼 이 도지코인은 어떻게 망설이다가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도치코인은 플레어 네트워크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치코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또 비트코인 오늘 엄청나게 상승했네요. 전고점을 넘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다시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 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회사 재무제표로 15억 달러를 샀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일리 하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올타임 하이 최고점을 찍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에서 어나운스 발표를 했는데 BTC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1.5 빌리언 달러를 구입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SEC 자료에서 알았다. 그래서 여기 SEC에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상 최고가 올타임 하이 테슬라의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그래서 SEC가 어떻게 샀냐? 자사 차량 대금의 형태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회계적 어카운팅 영역이라 가지고 제가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미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익률을 더욱더 다양하고 극대화하고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승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렇죠. 이거를 트윗에서 마이클 세일러와 얘기했죠. 마이클 세일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비트코인을 살 생각이 없냐 일론 머스크 너는? 매일 달러의 값어치는 하락을 하는데 너의 회사 자체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너는 해치를 뭘로 하냐? 비트코인 뿐이 없다. 비트코인 무조건 사야 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면서 우리 회계팀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다양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투자했고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결제하는 형태로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한다. 그런데 머스크는 수년간 고민한 끝에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을 말하고 있죠. 후원하고 있다고 최근에 선언했습니다. 인수에 대한 위험을 제거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트윗에 마이클 세일러가 뭐라고 했냐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제거했다. 즉 테슬라가 과감하게 비트코인을 사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도 하고 달러에 대한 해지를 했다. 그러면서
기업 대차 대조표의 디지털로 전환을 했다. 재무 담당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부실 자산을 최고의 자산으로 변환해야 하는지, how to converting 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 마이클 세일러스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한테 조언을 한 거죠. 부실 자산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일론 머스크 너는 한 거다.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대단하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스가 비트코인이 100만 불 간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몇 번을 비트코인 얼마 간다 얼마 간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스 같은 사람의 영상을 제가 얘기해 줬을 뿐인데 몇몇 분이 다 뻥인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35만 불, 45만 불 10배가 가는지 안 가는지 올해 보면 알겠죠.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0배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갈지. 물론 비트코인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을 하고 비트코인이 10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오픈마인드를 해도 된다.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갈라게임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갈라게임스, 비추루의 갈라게임스. 제가 게임 산업과 영화 산업은 향후 10배에서 20배가 더 갈 수 있다. 열흘 전에 올린 게 있습니다. 갈라게임. 이때 갈라가 플레어 네트워크에 비추루에서 상장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30배가 올랐습니다. 3,000포인트가 올라갔다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서 다 전량 매도하고 다시 또 구입을 했습니다. 게임 산업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제가 엔진 코인도 그때 말씀드렸고 신세틱도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플레어, 게임, 코인, 갈라 추가해가지고 일주일 열흘 전에 말했습니다. 플레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한 것도 했고 플레어 네트워크에 더치 코인이 있다.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가 곧 출시하게 되면 엄청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CEO도 그렇게 말했고 플레어 네트워크에 도지코인이 들어온 이유는 다 어떠한 이유가 있다.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단기간에 3000%가 올랐습니다. 30배가 올랐습니다. 오늘 조정까지 하면은 뭐 20배 정도 되겠지만 엄청난 상승을 이뤄낸 거는 그 전고점까지 또 금세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XRP랑 라이트코인, 도치코인이 플레어 네트워크에 있다. 도치코인도 여기 오늘 500이라고 했죠. 800%까지 갔던 게 다시 오늘 또 전고점까지 찍었습니다. 도치코인도. 저도 도치코인 다 매도하고 갈라코인도 다 매도했습니다. 오늘. 펀디엑스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또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때 펀디엑스가 아니다. 잠깐 보면은 상승이 왔고 다시 떨어졌고 상승 왔고 떨어지고 상승 왔다. 또 떨어지겠죠. 이럴 때 조금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때 올라올 때 또 파셔도 되고 이런 거는 전체의 포트폴리오의 1%에서 5%만 하셔야지 펀디엑스를 100% 다 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 반토막 났어요.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펌랩에서 엔진 코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갈 코인, 엔진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 엔진은 업비트에 있습니다. 자, 엔진 코인 한번 주 차트로 보겠습니다. 엔진이 지금 여기가 급상승했습니다. 150원 정도면 적정 가격인데 지금 막 500원까지 갔죠. 그럼 엄청 올랐죠. 지금 사시면 안 되고 좀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지금 당장 보시면 안 되고 차분히 보시다가 사시면 된다. 블록체인 기업 연구소 그룹이 부동산 자산 토큰화를 위해 엔진을 사용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엔진 코인이 아니라 엔진 플랫폼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분야의 토큰화에 관한 여러 발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 랩스그룹과 협력해서 부동산 자산의 비융합 토큰 NFT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NFT,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NFT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NFT를 벌써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엔진 코인 얘기하고 갈라 코인
얘기할 때 NFT를 말했습니다. NFT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복습해보고 부동산의 가치가 228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부동산 회사는 엔진 플랫폼을 이용해서 NFT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발행된 것이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100달러부터 부분화된 부동산 자산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부동산 관련 투자에 첫 발을 내디딜 거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계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엔진 플랫폼에서 처리된 모든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통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랜스잭션, 사고팔고 하는 기능이 해당 네트워크에서 채널링함으로써 결제 기간을 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블록체인 게임 회사와 부동산의 플랫폼이랑은 관련이 있다. 그게 비융합 토큰 NFT로서 가능하다. 마나코인을 기억하시죠? 마나코인도 있고 엔진코인도 있습니다. NFT라는 말은 고유한 것을 나타내는 특수한 유형의 암호화된 토큰이다. 특징이 뭐죠? 상호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돈과 같은 기능이 아닙니다. 어디에 쓰일까요? 디지털 아트, 디지털 수집 및 게임 내 항목과 같은 고유한 디지털 항목이 필요하다. 저는 게임을 한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게임을 하면은 게임에 들어가는 그 캐릭터를 사지요. 게임의 무기 같은 걸 사지요. 그런 거를 게임 내의 항목을 NFT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호환되지 않는 NFT 토큰으로서 디지털 문제 해결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게임 시장처럼, 게임 시장은 영화 시장처럼 하나의 체인으로 얽혀지게 된 거기에 플레어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코인 노마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